LA 다저스의 김혜정 선수 부친 사건이 과연 형사 고소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처음부터 가진 재산이 없으면 이제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게 현실인데요. 무턱대고 그냥 준비 없이 고소해서 무혐의 받아버리면 또 무혐의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리치는 변호사들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혹시 빌려준 돈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가요? 꼭 갚는다더니 연락 두절, 심지어 법원에서 돈 갚으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정 선수 부친 사건인데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16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답답한 마음에 야구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8년 동안 야구장에서 현수막을 들어야 했을까요? 민사 판결문이 있어도 못 받는 돈, 과연 형사고소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건부였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에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채무자의 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김혜정 선수의 부친 사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명의로 잡히는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이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빼돌리기 전에 처음부터 가진 재산이 없으면 이제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게 형사 고소입니다.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사기죄 고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 가능성 때문인데요. 민사 판결로 승소한 거는 단순히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국가에 인정받는 것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거나 횡령을 저질렀다거나 그런 형사 범죄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안 갚는 채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를 친 게 아닌지 검토해 본 다음에 실제 이게 사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면 금액이 크다면 구속 위험에 놓일 수 있고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 사기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나 해외 장기간 체류한다던가 그런 거 이제 좀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심리적 압박이 돼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사소송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기죄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언제나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돈을 안 줄 때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일 수도 있고 이게 저희를 속여서 가져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경우가 나뉘는데 이제 사기죄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이 저를 속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기죄의 인정 요건으로는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져갔다거나 갚을 능력은 있더라도 갚을 생각이 없이 처음부터 날 속이고 가져갔거나 도박장으로 쓰거나 전혀 고지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변제 능력의 기망, 변제 의사의 기망, 그런 용도를 기망했을 때 법원에서 사기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사인 간에 거래했을 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를 검토할 때 이제 여러 정황들을 따져보게 되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빌렸는지 그리고 가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서류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돈을 빌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애초에 갚지 않을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사기 고소가 먹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거나 돈을 먹고 나를 그런 의사가 있었을 때만 사기죄가 되는 거여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이건 무고라고 저희를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제기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단순하게 형사고소를 하시지 말고 변호사분을 찾으셔서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썼다면은 계약서 내용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간 다음에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변제를 했다면 그게 사실은 채무불이행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변제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닌지 등등을 따져보고 사기 고소를 통해서 돈을 받을지 민사소송을 해결한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실지를 한번 판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TV에서 그런 거 봤는데 막 몇 억을 빌려가고 10만 원씩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갚을 수 있는 최선으로 너한테 갚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기죄를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단순히 10만 원씩 100만 원씩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빌릴 때 그분의 경제적 사정, 실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얼마나 구체적인지까지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나는 뭐 한 달 뒤에 주식 어디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4배가 돼서 들어오기로 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갚을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빌린 돈을 어디 넣었어요. 4배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내가 이거 돈 넣으면 4배 받을 거라 생각을 해서 변제 계획이 있었다. 나는 내 변제 능력을 믿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그 근거 있는 변제 계획인지 다 따져보고 이거 갚을 능력이 없었네. 못 갚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빌린 거네 라고 봐서 사기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을 갚고 중간에 100만 원을 갚다가 나 모르겠다 못 갚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변제 계획이나 능력이나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기가 당하게 맞을 수 있는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면 무혐의가 쉽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하고 증거를 정돈해서 사기가 맞나라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가더라도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기당한 거를 무턱대고 그냥 준비 없이 고소해서 무혐의 받아버리면 다음에는 실력 있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더라도 또 무혐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민사상 문제이면은 민사를 바로 하시는 게 맞지만 이건 얘가 날 속인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 변호사분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사기죄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 용도로 속인 게 아닌지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사기고소와 민사를 함께 병행해서 그 사람한테 부속 가능성이나 전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주고 합의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검토해봤음에도 사기죄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에 집중을 해야 되고 민사소송을 빠르게 승소해서 그 사람이 뭐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기 전에 빨리 승소해서 압류하고 정상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 판결을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게 실제 사기에 해당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용도에 대해서 속인 게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게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대치는 변호사들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치는 변호사들의 남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